2021년 3월 처음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입니다. 등장인물은 많이 낯설어요. 하지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당대회 돈봉투의 그 시작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주 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2021년 3월로 왔습니다. 자, 검찰은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시작을 이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래구. 제가 어쩌다 보니까 SNS에서 이 송영길 대표와 같이 앉아 있는 걸 찾게 됐는데, 자, 이 강래구 왜 시작으로 보냐면, 자, 2021년 3월 강래구 씨가 자 이정근을 포함한 캠프 관계자에게 현금을 지급해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포섭하는 데 사용하자라고 먼저 제안했다. 이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강래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하기도 했는데, 자, 그럼 강래구가 누구냐 이거부터 보시죠. 왜냐면 뭐 강래구라는 정치인이 대중에게 아주 익숙한 정치인은 아니니까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면 이거 보시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대전 출신입니다. 정치권에 들어온 건 정동영 후보가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될 때, 이명박 정동영 대선 붙었을 때 정동영 캠프에 선대위 총괄 조직국장을 하면서 정치권에 발을 디딥니다. 정동영 2007년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계속 나옵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계속 활동을 합니다. 부대변인 하고요.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이때가 언제냐면 박영선 당시의 비대위원장. 박영선 비대위원장도 정동영 후보와 아주 각별했죠. 비대위원장 시절에 조직부총장 지내고, 이거 쭉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하면서 두 번 2012년과 2016년에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하는데 두 번 다 떨어집니다. 2012년, 2016년에 출마한 다음에 2019년에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가면서 2020년 총선에는 출마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송영길 전당대회 캠프를 도왔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자, 보면요.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3번이나 출마를 합니다. 2번은 떨어져요. 이 떨어질 때도, 두 번째 떨어질 때도 강래구 전 감사가 송영길 캠프에서 도왔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군요. 그러다가 2021년 이번 그러니까 5월 전당대회 때 강래구 씨가 이제 다시 도왔다. 이게 이제 검찰의 시각인데요. 자, 재밌는 건요. 지금 이제 이정근 전 부총장도 지금 화제의 인물로 돼 있는데, 여기 이정근 전 부총장, 여기 이제 강래구 씨 같이 있는 사진도 저희가 찾았는데요. 그러니까 인연이 뭐 하루 이틀 된 인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잖아요. 이정근 전 부총장이 사업가 박 회장에게 10억 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금 이제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 내용, 사업가 박 회장과 이정근 씨, 그러니까 사업가 박 회장이 뭔가 청탁을 또 할 게 있었는데, 13가지 넘는 청탁 리스트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거기 보면 한국수자원공사에 청탁할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래구 씨와 당시 상임감사로 있던 강래구 씨를 통해서 청탁을 하려던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 대화를 보면 재밌습니다. 사업가 박 회장이 물어봅니다. 이정근에게. 수자원 그 친구는 사람이 어때? 그 친구가 이제 강래구 당시 감사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정근 부총장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날라리야. 네, 날라리야. 정치권에 있는 뭐 이렇게. 그런데 그런 건 있어. 걔는 확실하게 밀어주고 확실하게 챙겨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같이 두 사람이 엮여있는 이 상황. 좀 뭐 흥미롭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강래구 씨도요, 이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정근 못지않게 이 정치권에서는 인맥도 많고 구력도 꽤 센 인물이었던 거죠.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전당대회 2달 앞둔 2021년 3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녹취가 공개가 돼 있죠, 지금.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폰 녹취로 추정이 되는 그 녹취가 지금 공개가 되면서 이때 정황이 지금 이제 짜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녹취를 바탕으로 저희가 재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녹취를 보면 강래구 씨가 제일 먼저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뭔가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이따 녹취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알겠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성만 의원이 누군가에게 돈을 지금 받아요.
아니, 이게 녹취에 나온 내용입니다. 받았다는 게 진짜 받았는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그러면 이정근 거쳐서 강내구 거쳐서 지역본부장을 갔다. 이게 검찰도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녹취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녹취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2021년 3월 녹취 목소리가 지금 다 나오니까요. 이 녹취 자체가 거짓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강내구 씨가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자, 처음으로 이제 자, 돈 100만 원씩 봉투 하나씩 해주면 좋은데 돈 1000만 원만 줘라.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정근 전 부총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정근 전 부총장이 누구랑 통화를 하냐면 이성만 민주당 국회의원과 통화를 합니다.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이미 이 통화 이전에 얘기를 한번 나눈 걸로 추정이 되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박 보좌관하고 다 얘기를 했어. 이 박 보좌관은 송영길 대표, 당시의 후보의 보좌관입니다. 얘기를 했어. 내가 받아서 누구 주면 누구 줄 거야 하니까 이정근 전 부총장이 그러지 말고 오빠가 받아서 나에게 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빠가 받아줘. 그랬더니 이성만 의원이 내가 송 있을 때 같이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보면 내가 이 송은 이제 송영길 후보. 그래서 송영길 후보도 알았던 거 아니야 라는 지금 의혹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송 후보 있을 때 내가 이미 같이 얘기했다. 즉 어떻게 돈을 전달할지를 그 과정까지 같이 논의했다. 마치 이런 걸로 지금 보일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정황이. 그러니까 어쨌건 두 사람은 이정근 전 부총장이 나한테 직접 달라. 누구누구 거쳐서 주지 말고 이런 내용을 지금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자 또 이렇게 통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내일 주면 안 될까?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라고 그러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뭔가 돈을 줄 것처럼 하는 녹취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요. 이정근 전 부총장이 누구랑 통화를 하냐면 강내구와 다시 통화를 합니다. 자, 이따가 이성만 의원이 10시에 만나자네. 비용 준다고? 받으면 50만 원씩 봉투 만들어서 나 줘. 라는 내용이 녹취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녹취는 뭐냐면 실제로 이성만 의원에게부터 이정근 전 부총장이 돈을 받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강내구와 통화를 해요. 어제 아침에 이성만 의원이 돈 준 데서 갔더니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더라 하면서 박 보좌관도 있고 이 사람 얘기를 합니다. 이 박 보좌관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검찰도 이 사람에게 지금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박 보좌관이 뭐냐면 바로 송영길 후보의 당시 의원이었죠. 의원의 보좌관이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녹취록에 등장한 이 박 보좌관은요. 송영길 대표가 된 이후에 무슨 직함을 맡냐면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습니다. 정무조정실장 뭔가 익숙한 직함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이 누구였던지 기억이 나십니까? 정진상 실장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좀 핵심인지 좀 감이 오시죠? 당대표와 관련된 정무적인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박 보좌관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 보좌관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뭔가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이성만 의원이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런데 이 박 보좌관이 또 관심을 받는 이유는 여기 이재명 대표와 또 연관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강내구 씨가 제일 처음 정치권에 입문한 게 정동영 당시 2007년 대선 후보 때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사실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동영 후보와 아주 각별했습니다. 2007년 대선 때요. 자, 당시에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흔히 말해 뭐 노사모처럼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노사모처럼 정통이라고 불리는 줄여서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팬클럽 모임 같은 거죠. 거기에 공동대표를 지냈고요. 정동영 캠프에서는 국민통합추진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가물가물하시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 정동영 당시 후보와 매우 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제가 좀 정치권 취재를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 주변에 정통 출신의 정동영 후보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 출신의 인물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중 한 명이 바로 이 박 보좌관이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인사발령 난 건데 보면 여기 클로즈업 해주시면 정진상, 김용 익숙한 이름이죠.
자, 배모, 여기는 이제 김혜경,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에 나왔던 그 배 씨, 그리고 박모, 이게 이제 박보좌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남시장 밑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밑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 이제 송영길 대표 보좌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송영길 전 대표 측은 처음에 박 보좌관 왔을 때 이재명 시장하고 같이 일했다는 걸 몰랐다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건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좀 지금 각별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인데 그 직전 송영길 대표 지역구를 물려받은 거고, 앞서 보셨지만 전당대회 관련해서도 또 두 사람계가 어쨌든 인연이 있는 거고, 원래 송영길 인천시장 할 때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 근처에서 같이 시작하면서도 친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박 보좌관이 또 무슨 연결고리를 했냐 이런 것도 정치권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 박 보좌관은 어쨌건 검찰이 조만간 불러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2021년 3월 그러니까 전당대회 2달 전 돈봉투를 처음 뿌리기 시작했던 그 배경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이제부터 정말로 전당대회 돈봉투기 뿌려졌다는, 본격적으로 뿌려졌다는 열흘 전 상황으로 다음 시간에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 때 윤관석, 이성만 의원, 이정근 씨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인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